사실 방송 현장에 가면, 그러니까 음악 방송이라고 하죠. 음악 방송에 가면 공기가 진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트를 찍고 있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스모그도 계속 깔리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매트한 느낌이 목에서 느껴지고, 그리고 음, 먼지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런 곳에서 가창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아티스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건데, 뭐 대부분 순조롭게 잘 목을 풀고 올라가서 잘하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첫 번째는 모니터예요. 인이어라고 이제 끼고 있는데, 이제 모니터가 잘 되는지, 내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그리고 뭐 딜레이는 없는지 등등등, 소리 크기는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말을 해주죠. 인이어 괜찮아? 이 말 한마디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한마디가 어, 그 친구들에게 효과가 있기까지는 이제 계속 수많은 대화들을 저와 했겠죠. 이니어에 뭐 어떤 것들이 괜찮니? 뭐 이런 것들이 대화가 있은 후에 너 이니어 괜찮니? 라고 말을 했을 때 본인이 이제 아는 거죠. 아, 이거랑 이거 체크를 했어. 라는 거.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제가 리허설을 할 때, 우선 첫 번째 드라이 리허설을 하고 카메라 리허설을 하게 됐는데, 드라이 때도 라이브를 하고 카메라 때도 라이브를 체크를 해줘요. 그래서 드라이 때 라이브를 하는 걸 듣고 노래를 부를 MR과 라이브를 하는 목소리가 조금 이제 박자가 맞지 않는다 라고 하면 제가 물어봐요. 모니터 괜찮아? 라고 물어보죠. 이 모니터 괜찮아 말도 사실 인이어 괜찮니라는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모니터 스피커로 듣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인이어로 듣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박자가 맞지 않는 친구의 그걸 물어봤을 때 이제 대답이 돌아와요. 인이어가 잘 안 들렸어요. 라던가 아니면 모니터가 잘 안 됐어요. 라던가 그러면 이제 그런 카메라 리허설 때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고 우선 음향 감독님께 말을 해놓을게 라고 저도 이제 그 현장에서 정리를 해주죠. 그리고 나서 혹시 목이 갔거나 고음이 되지 않아요. 뭐, 하고 목을 잡고 있어. 그러면 사실 그 현장에서 터치해주지 않아요. 리허설 때 정리를 해주고, 대기실로 돌아와서 체크를 해줘요. 자, 그때는 오늘 목 상태가 이러니까, 립트릴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입술을 뿌르르르 떨면서 이제 고음역대까지 어느 정도 올릴 수 있게 계속 만들어줘요. 그리고 힘주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방송이라는 건 긴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노련해도 어느 정도의 긴장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긴장도는 근육에 이제 딱딱하게 굳는 느낌에 이제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근육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성대 근육까지도 영향이 미쳐요. 그러다 보면 그것들을 좀 릴렉스 할 수 있게 좀 만들어주는 것도 있어서 저는 안마를 해주거든요. 집에서 안마를 해주면 세븐틴 친구들 할 때는 애들이 13명이어가지고 한 명 해주면 뱀처럼 앞에 따라라라라 이렇게 앉아요. 그 맛집 줄 쓴 것처럼 등 대고서 제 앞에 이렇게 앉아있고 해주고 가 해주고 가 그러면은 이제 저는 좀 많이 힘들어서 저를 해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 일들도 있고 그렇게 저는 그냥 마사지를 해주는 이유는 좀 몸을 좀 편안하게 해주면 사실 이게 워밍이 돼서 성대도 조금 유연하게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대기실에서 조금 더 그런 것들을 해주기도 하고요. 리허설까지도 그게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스텝이랑 얘기를 해서 MR을 바꿀 수 있는지까지도 가요. 왜냐하면 방송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최대한 아티스트가 잘할 수 있는 환경도 제가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혹시 깔고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체킹을 해주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럴 수 없는 경우다. 그럼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대기실에서 무조건 처음부터 기초부터 립트릴부터 소리를 가볍게 내는 것부터 아까 말씀드린 소리를 얇게 내는 킥 발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음에 이가 들어가서 얇은 소리를 유도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킥킥킥킥 이걸로 이제 스케일을 조금 보여준다든지 그것들을 조금 더 해서 목소리를 유연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가사 대입을 했을 때 이제 괜찮게 나온다 해서 그때 이제 포인트만 말을 해주는 거죠. 자, 고음에서 무조건 소리 얇게 내야 돼. 그리고 체스트랑 복압에 좀 힘을 줘야 돼. 몸에 텐션감이 있어야 돼. 이 두 개만 놓지 마. 라고 말을 해주고 촬영 현장으로 보내고 나서 이제 그 대기하는 동안 그 포인트만 말을 해줍니다. 체스트 텐션,
그 다음에 그 소리 얇게 내는 거, 얇게 내 두 개만 먼저 기억할 수 있게 말을 해주면 실제 아티스트들이 그 두 개를 기억하고 올라가서 하려고 하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체킹을 했기 때문에 리허설 때보다는 조금 더 퀄리티가 좋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녹음 현장에서는 이때보다 좀 여유가 있죠. 근데 대신에 좀 다른 것이 여유가 없어요. 이때는 발성을 할 수가 없어요. 발성을 주구장창 가리키는 상황이 되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 녹음실을 빌렸고 우선 이제 두 번째는 이미 데뷔 전 친구들이라면 이제 크게 문제 안 되지만 데뷔 후 친구들이라면 스케줄상 얼마 동안만 가능합니다 정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으면 너무 다행이고 그리고 컨디션 스케줄을 돌고 왔기 때문에 컨디션이 이제 난조가 있을 수도 있고 감기에 걸렸을 수도 있고 배가 고플 수도 있고 뭐 등등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빨리 캐치해야 돼요. 힘이 안 나거나 그러면 너 배고프니?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라도 너 먹고서 들어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고음역대가 되지 않으면 우선 느낌이 날 수 있게 거기에서 오히려 힘으로 질러봐. 발성적으로는 틀렸지만 그 순간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노래 느낌이라도 나와주면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발성에 뭔가 딱 녹음 현장을 진행하게 되면 녹음이 절대 진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디렉터를 꿈꾸시는 분들은 이 생각의 유연성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너무 정확한 거, 너무 발성에만 집중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현장은 절대로 그렇게 교과서처럼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장과 녹음 현장의 느낌은 단어적과 접근성 자체가 그리고 디렉터의 애티튜드 자체가 좀 다른 이 큰 두 가지가 있습니다.